안희정 기자님, 원곡의 감동 그 이상인데 웬만큼 노래를 잘하지 않고서는 원곡을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사실 원곡이 가진 그 감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거기에 비교해서 들었을 때 아, 이거 원곡을 뛰어넘는데란 말은 웬만해선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원곡자가 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원곡자의 노래를 부른 사람이 불과 11살이 된 이수연 양인데 과연 어땠을지 원곡을 한번 어떤지 살짝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잠깐 들어도 네. 이 원곡자가 바로 가왕 조용필이라면 얘기가 또 달라질 겁니다. 좋아요, 노래. 특히 또 이제 셀 수 없는 히트곡 중에서 이렇게 중장년층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은 히트곡 기다리는 아픔을 11살 이수연 양이 선곡했다는 건데 이 노래가 1998년도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수연 양의 나이가 2014년생입니다. 본인이 태어나기 무려 16년 전에 발매된 곡인데 원곡자의 그 감성을 어떻게 소화했는지 너무 궁금하죠? 일단 듣고 오시죠. 제가 넋을 놓고 못 나가고 제 질문도 깜빡했는데 와, 11살 맞아요? 그러니까요. 뭐 이거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왜 우리는 뭐 한이 서려 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뭐 굳이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왜 소울이 살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노래에 담겨 있는 이 뜻을 다 이해를 하고 부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준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수연 양이 알고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아픔이 있었어요. 11살인데 아픔이 있어요? 네,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아버님을 여의다 보니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이제 컸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되게 이제 아이들이 뭐 철이 좀 일찍 들었다 이런 표현들을 어른들이 이제 많이 하시죠. 수연 양은 아무래도 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을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내가 좀 어떻게 하면 효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아마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전국 노래자랑이 있었는데 본인이 과거에 아버지랑 함께 노래를 불렀던 그 기억을 되살려 보면서 내가 한번 나가볼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가수의 길에 들어서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거고요. 이제 실력으로만 봐도 알 수가 있지만 이제는 정말 트로트 신동이라는 말을 넘어서서 국민 손녀로까지 자리 잡을 수 있는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아버님이 이제 일찍 돌아가셔서 지금은 이제 아마 하늘에서 계속 듣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실제로 보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수연이가 저렇게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거를 못 보고 여기 와서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수연 양 입장에서도 제가 생각해보면요. 저렇게 노래를 잘하지만 아직까지 어린 10살 배기 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무대에서 아빠가 하고 내려오면 엄청 긴장 속에서 노래하고 내려오면 아빠가 우리 수연이 최고다 잘했다 안아주는 거를 실제로 느끼고 싶을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수연 양도 노래를 부를 때면 아빠가 듣고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자기 무대에 달린 댓글 중에서도 아빠가 흐뭇해하실 거야 이렇게 아빠 마음을 대변해주는 이런 댓글을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직접 칭찬을 너무 듣고 싶은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아빠를 떠나보낸 지도 이미 몇 년 시간이 지났잖아요. 수연 양이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아빠 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이제 아빠 얼굴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빠와의 추억이란 기억이 점점 사라져간다. 친구들이 아빠 자랑할 때면 나는 기억이 점점 지워져서 너무 자랑하고 싶은데 뭐라고 구체적으로 할 얘기가 좀 부족해진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서 애써 막 눈물을 삼키는 모습을 봤는데 옆에서 지켜보다 할머니는 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같이 방송 출연하다 보면 전부 다 요즘에 엄마 아빠들이 와가지고 무대 밑에서 응원해주고 그렇죠. 뒤에서 챙겨주고 하는데 맞아요. 할머니가 아무리 잘해주고 채워주려고 해도 그 채울 수 없는 아빠라는 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미안한 마음을 전했는데 이제 수연 양이 국민 손녀, 국민 막내딸이 됐으니까 팬들이 다 엄마 아빠 대주고 할머니 할아버지 대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할머니도 수연 양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활동 잘해서 하늘에 계신 아빠한테 계속 멋진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허주연 변호사님 참 답변 참 잘하십니다. 김여성 기자님, 자, 우리 수연 양은 원곡 그 이상의 감동이다. 자, 인정. 네. 혹시 수연 양처럼 원곡 그 이상의 감동을 주는 무대가 또 있을까요? 네, 그럼요. 있습니다. 앞서서는 어떤 슬픔을 보여줬다면 잠시 지금은 접어두고 청량한 목소리로 무더위를 날려보낼 아하.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혹시 요들송 다들 아시죠? 아유, 알죠. 네, 뭐 저 알프스의 꽃과 같은 스위스 아가씨 이런 네. 노래 있잖아요. 관련 노래가 하는 예. 예, 뭐라고요? 노래가 살짝 나올 텐데 들으면서 설명드릴게요. 한국에서는 김홍철과 친구들이 부른 아름다운 스위스 아가씨라는 곡으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일본,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이 중에 처음으로 이 노래를 탄생시킨 곳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디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준비된 화면 함께 보시죠. 야, 뭐 틀어놓은 것 같은데. 저 알프스의 꽃과 같은 스위스 아가씨 귀여운 목소리로 요르레이티 발걸음도 가볍게 산을 오르며 목소리 합쳐서 노래를 하네 그 아가씨는 언제나 요르레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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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easy your 안지정 기자님, 제가 눈 감고 들었는데 스위스에서 방송하는 줄 알았어요. 네, 정말 뭔가 좀 굉장히 귀를 이렇게 정화시킨 느낌이 맞아요. 들잖아요. 자, 두 가지 흥미로운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저 노래가 1940년에 미국에서 원곡이 나왔습니다. 노래 나이로 치면 85세가 됐죠. 근데 저 노래의 감성을 완벽하게 살린 저 가수, 올해 불과 18살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 흥미롭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포인트는 지금 완벽하게 저 노래를 구사한 저 가수는 아즈마 아키라고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입니다. 아, 일본 분이세요? 네, 일본인인데 불구하고 저 요들송의 감성 그리고 한국어의 감성을 완벽하게 접목을 시켰다는 거죠. 근데 앞서서 이 MBN 한일 탑10 쇼를 통해서 요들송뿐만 아니라 국악에도 도전을 했거든요. 정말 여러 장르를 소화하고 있는 장래가 촉망받는 가수입니다. 제가 참 음치라서 저는 이렇게 노래 잘 부르시는 분들 보면 상당히 좀 많이 부러워요. 참 어떻게 시는 저한테 몇 개 빼놓고서 이렇게 주시고 저분들한테는 모든 걸 다 주시고 너무 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